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있는 날인데요. 이번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겠지만 자신의 성적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부분부터 바뀌게 되는 A형과 B형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길 텐데요. 자, 쉬운 A형으로 만약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쉬운 A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희망하는 대학에서 A형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B형은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6월 모평 전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객관적인 실력만큼 올해 입시에서 구체적인 입시 전략도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저 2014 수시 전략을 주제로 오늘도 우리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달라진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분인데요.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최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고민을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선생님들이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가게 재물 컨설턴트가 꾸민 고3 학생입니다.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한테 맞는 전형은 뭐고, 그리고 성적이나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큼 향상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계 경제 컨설턴트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학생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는 2.75고요. 영어는 3.25, 사회는 2.5 해서 국수, 영사 3등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은 국어 B형인데요. 3등급이고요. 수학 A형 4등급, 영어 B형 4등급. 사회 탐구는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학생입니다. 사회문화, 법과 정치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1, 2학년 때 반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축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시사경제 토론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회장까지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봉사활동은 이제 73시간인데요. 이제 학교 봉사활동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개인 봉사활동은 3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이제 몇 건이 있는데요. 교내 토론대회 3위를 했고요. 다독상 또 교과 우수상, 그 다음에 영어 스피치대회 3위를 했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전공이고요. 2지망은 동동여자대학교 경제학과, 3지망은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성적을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교과 성적이니까요. 교과 성적부터 이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쪽이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영어 교과하고 그 다음에 수학 교과 또 사회 교과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학생이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영어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죠. 학기가 진행될수록 큰 변동이 없었죠. 4등급 내려갔다 3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 과목은 1학기 때 4등급이었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3등급으로 이렇게 한 등급 향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 과목은 4등급에서 역시 3등급을 유지하다가 2학년 2학기에는 1등급까지 이렇게 찍는 그런 상당히 학기별로 이렇게 볼 때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비교과 활동은 또 어떻게 분석을 네, 해주실까요? 교과 활동이 이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면은 네. 비교과 활동이 경쟁력을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우선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활동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본인이 목표로 하는 분야의 진로 개척 정신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높은 수준에서 아마 평가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는 진로 관련 과목, 즉 말하자면은 그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 사회 과목에 연관된 부분에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에서는 동아리 활동에는 조금 높게 제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동아리를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도 했다라는 점 높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진로 관련 수상 경력 실적 자료가 이제 몇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개인 봉사 활동 시간이 꽤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렇다 해서 상당히 뭐 다른 학생을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평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보면요, 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읽었다라는 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즉 다시 말하자면 다독한 학생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과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성적과 비교과 부분을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보면 성적도 3등급대로 이제 양호한 편이고 또 이제 특히 비교과 활동에서 두드러진 점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신데요. 자,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경쟁력이 또 어떨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의 경우에는요, 이 경제학 쪽이 법 정경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마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우선 선발로 30%를 선발하는데 논술 100%입니다. 체제 학력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제 논술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 70%를 뽑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높죠. 그 학생부 50하고 논술 50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원 가능 내신 성적은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본다라면은 뭐 학생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논술 성적인데 여기에 이제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요. 그래서 최저 같은 경우는 국어 A, B, 수학 A, B, 영어 B, 사탐 이렇게 이제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평균 3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능 최저는 현재까지는 뭐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논술 준비만 꾸준히 지금부터 진행한다라면은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동독여대 경제학과는 이 동독 창의 리더 전형,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그 반장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단계 이제 학생부 40에 서류 60인데 1단계 50%하고 2단계 면접 50%가 중요한데 이제 면접이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학급 임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력도 있고 아까 또 우리 정현주 아나운서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아주 똘망똘망 얘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경쟁력 있다고 보고요. 내신은 2.5등급인데 예년에 보면 4등급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신만 갖춰준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해서 이제 적성이 반영되는 것
그런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최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2.5등급 정도로 보는데 뭐 3등급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좀 높게 가능성을 두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학생이 지금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내신 성적 부분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면 희망하는 대학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대입 전략을 세울 때 특히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선생님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본다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역경 극복형, 또 진로 탐색형, 학교생활 충실형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역경 극복형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학생부 자료를 본다면 진로 탐색형이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내신 성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한다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나름대로 이제 학생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서울권 대학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라면은 상당히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생각한 입학사정관 전형 외에도 지금 논술 전형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학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나눠서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논술 전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인하대 경제학부 쪽에 이제 인하 타스핀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이 세계 지원한 대학이 조금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에 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이렇게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 단계 높은 대학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인하대 타스핀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학생부 100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학년 때 내신이 20%, 2학년 때 30%, 3학년 1학기 내신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학년 1학기 내신만 갖춰준다면 우리 학생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한데 3학년 1학기 좀 보충을 해주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상경대, KU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요. 여기 이제 1학년 때 내신이 20%고 2학년 때 40%, 3학년 1학기가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 갖춰주면 역시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도 서류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학생이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두 개 영역으로 이제 제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원하는 전형보다 원하는 대학보다 좀 제가 높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의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논술도 준비하면은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가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희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인데요. 우선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우선 전형 같은 경우는 낮지요. 그 다음에 체제 학력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3인데 이 경우는 이제 학생이 현재 나름대로 뭐 거의 충족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체제만 충족이 된다라면은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대1에서 3대1 안쪽에서 경쟁률이 형성될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체제 학력에 상당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체제만 통과한다라면은 거의 뭐 논술 실력을 어느 정도만 갖춰준다면 아마 합격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가 올해 논술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이제 체제도 적용을 하는데 체제가 그렇게 크게 높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 영역 2등급이니까요. 뭐 지금 현재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실력만 우리 학생이 갖춰주면은 단국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성신여대 경제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요. 체제는 지금 뭐 충분하고요. 내신도 지금 현재 가능한 점수입니다. 논술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경제학부도요. 체제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논술 전형이 이제 60%니까요. 논술 준비만 가능하다면 되겠는데요. 학생이 현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논술 준비했나요? 제가 1학년 때는 했다가 네. 제가 좀 글씨가 글씨를 잘 못 써서 네.
네. 아,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예. 조언을 크게 해주시길 예. 처음에 글씨를 보고 좀 더럽다 싶으면 아예 버린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1학년 때. 네. 그건 좀 글씨체를 탓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네. 글씨는 뭐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예, 아마 이제 논술 뭐 지난번 해부터 준비했다니까요. 네.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그 6장의 수시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함께 논술까지 좀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조금씩만 올라간다면 학교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가계 경제 컨설턴트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이 두드러지는 우리 학생은 진로 탐색형 입학사정관제를 공략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논술 전형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향상시키고 이를 높게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논술에서 우선 선발에 들 수 있도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내신이 향상된다는 전제하에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동덕여대 동덕창의 리더, 세종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하고 추가로 인하대학교 타스피 인재 전형,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와 단국대, 홍익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신약개발연구원의 꿈의 학생입니다. 네, 웃음을 줄 수 있는 신약개발연구원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여태까지 제가 했던 활동들하고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그리고 활동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국어 1.5, 수학 1.56, 영어 2.5, 과학 1.15로 국수, 영, 과가 1.61로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모의 수능 성적은요, 국어 A의 1등급, 수학 B는 2등급, 근데 영어 B가 좀 안 좋습니다. 4등급이고요. 화학원은 1등급, 생명과학은 2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우선 교내 활동으로는요, 동아리 활동에서 생물 영재반에서 실험 조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니스트 체험 학습, 그리고 서울 과학축전 부스 운영, 기타 각종 청소년 과학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과학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를 했고요. 봉사 시간은 총 191시간으로 개인 시간이 147시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꿈에 맞게 독서 활동은 신약 연구자의 꿈에 관련된 과학 도서를 다수 읽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입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요. 수학과학 경시대회 화학부문 동상, 그리고 과학의 달 행사 환경 글짓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요. 교내 학생 탐구 발표대회 금상, 그리고 청소년 리더 6기 우수상, 교내 논술 경시대회 은상회 다수 수상이 있습니다. 지망대학은요, 1지망은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생명공학 전공이고요.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일반 전형, 3지망은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한 학생인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전형에 비추어 볼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분석을 하실까요? 네, 우선 우리 학생 내역을 쭉 살펴보면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학업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요. 국어, 수학, 그리고 과학 과목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학하고 생명과학은 1학년, 2학년 전체 모두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고요. 또 그걸 통해서 교과 우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학과학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수상까지도
학업 능력이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진로 탐색 과정인데요. 지금 보면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탐방했다거나 아니면 유니스트 체험이라든가 또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에서 멘토링 활동을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에서의 학생의 그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을 1학년, 2학년 똑같은 반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 영재반 동아리 활동을 2년 동안 했고요. 회장은 아니었지만, 실험 조장으로서 오히려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교내에서 어떤 축제가 있으면 그때 부스를 설치하고 어떤 그 보고서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보시면 그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시간이 굉장히 네네. 많았는데요. 매 주마다 장애인 가정 도시락 배달을 2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총 106시간을 이 도시락 배달 그 활동을 했던 걸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면서도 자신의 그 진로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우수한 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친구가 전체 내신 평균은 종합적으로는 지금 괜찮은데 질적으로 안에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1학년 때는 내신이 1등급대예요. 그런데 2학년 때 2.5등급대로 성적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지 우리 학생이 좀 더 명확하게 네. 찾아서 이제 남은 학기 사실은 우리가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점점 학생들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보면서 잠재력의 어떤 능력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남은 학기 동안에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지금 국어는 1등급이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4등급대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도 어떻게 하면 좀 3등급 또는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을 네.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신약개발연구원이라는 그 자신의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 비교과 활동에서 좀 두드러지게 많이 네. 보이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성적 부분에서 보면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불안한 면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자신의 위치나 보완할 사항들을 좀 점검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조미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정시 대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향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한다면 정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도의 상향 지원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향 지원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단계별로 좀 성적대를 낮춰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 전형을 응시하는 친구들의 내신 성적대는 1.6에서 1.8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성적상으로는 평균이 1.8 정도는 되지만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지금 수학 성적은 1등급에서 2등급대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수학을 다시 1등급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일반 전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수능 최장력 기준일 것 같은데요. 수학비 과탐 등급 합이 3 이내이면 우선 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과학은 지금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1등급, 하나는 2등급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과학이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온다면 등급 합 3 이내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이 일반 전형 자연과학 계열은 100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우선 선발에 도전해 보는 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다빈치형 인재인데요. 이 전형은 서류 100% 전형인데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굉장히 활동은 다양하게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놓긴 했지만 이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의 상대적인 비교과를 살펴본다면 두드러진 경쟁력을 찾아보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신의 강화가 필수적이긴 하지만요. 이 친구가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만 6개의 카드를 다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네. 본다면 중앙대를 공략하는 방법은 오히려 다빈치형 인재보다는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을 아하. 저는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중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중대를 갈 수 있는 전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들과 우리 학생의 좀 활동들을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 외에 좀 검토해보면 좋을 만한 대학, 추천 대학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천 대학을 하기 전에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수시의 원서를 쓰고 나서 정시 때 상담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수시 때 너무나 상향 지원을 그렇죠. 많이 해놨다가 정작 본인이 써야 될 곳을 놓쳐서 정시 때 고생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대학을 추천해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내신과 비교과 수준에서 맞는 대학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대에 적합한 대학도 6개 카드 중에 하나 정도는 네. 좀 안전하게 보험성으로 염두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추천 대학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경희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있는 응용화학과인데요.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지금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네오르네상스하고 학교생활 충실자 두 가지 전형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과학 인재성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오르네상스보다는 학교생활 충실자 이 전형이 오히려 우리 친구한테는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 가는 내신 성적은 2.4등급인데 우리 친구가 지금 1.8등급이고 3학년 때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네. 내신의 경쟁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해놓은 비교과가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희대 국제에 있는 응용화학과는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내신 성적 비교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대학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인데요. 이 부분은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하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수리과학 쪽의 논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대 논술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선발 기준이 국수형 과중 3개 영역 등급 합이면 1, 2, 2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1등급, 수학, 과학은 2등급 또는 1 하면 우선 선발 기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이대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대로 본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숙명여대 의학과학과가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약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제 의학과학과를 가면 좋은데 여기는 과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화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전형도 입학 사정관제 전형인데 만약에 숙대를 1차에서 미래인재 전형을 쓰지 않는다면 이 숙대 같은 경우는 수시 2차에 학업 우수자 전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의 향상을 가정한다면 수시 2차의 학업 우수자 전형도 숙명여대는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대 생명과학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 사정관제 전형보다는
오히려 중앙대 논술 전형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은 1.8등급 정도인데요. 수능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수리, 과탐, 등급 합이 3. 아까 성균관대학교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충족을 본인이 조금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진행한다면 성대나 중앙대 논술에서의 네. 우선 선발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생각했던 세 곳의 학교 외에도 조금 더 좀 폭넓게 대학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 시험 일단 치르게 되는데 시험 잘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신약개발연구원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 유리한 우리 학생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요. 수능 성적에서도 수학, 과학에서 안정적인 2등급과 1등급을, 영어에서는 상위 3등급 또는 2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추천 전형으로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숙명여대 숙명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논술 전형으로는 이화여대 일반 전형,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 성균관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3월) 새로운 마음으로 등교했을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출발에 맞춰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재미와 의미가 함께한 현장의 모습, 지금 만나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제의식 양성을 위해 세워진 국제청소년교류연맹. 청소년들의 계약에 맞춰 이곳의 글로벌 청소년 문화학교도 문을 열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를 찾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까샹사라고도 부른대요. 글로벌 청소년 문화학교답게 퀴즈의 주제는 세계의 문화.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음식의 이름을 알아맞히며 그 속에 담긴 전통과 역사를 배워가고 있었는데요.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한조가 돼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곳저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문화학교의 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7개 나라에 대해 배워나갈 계획인데요. 얻을 것도 많이 얻어가시고 하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 문화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맞췄는데 그 맞히면서 흥미를 많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개교 첫날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법 강의가 있었는데요. 뭐 좋다 하더라 해서 이것저것 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는 학생들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기만 한데요.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할 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에 청소년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특별히 알릴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기록을 요구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내신 공부에 수능 공부, 자기소개서까지 준비할 것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포트폴리오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는데요. 강의를 통해 조금씩 답을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포트폴리오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성장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는 것이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그 점 명심하시고요.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첫날부터 알찬 하루를 보낸 학생들,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다른 포트폴리오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냥 남 얘기 같았는데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정확히 온 것 같아서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계 곳곳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의 문화가 궁금하다면 지금
글로벌 청소년 문화학교에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 장차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아, 금융업에 종사하고 싶군요. 입시와 네.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 성적으로 서울권 대학에 진학 가능한지랑 저에게 어떤 전형이 제일 적합한지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활동을 좀 보셨거든요. 함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은요, 국어 3.25고요, 수학도 3.25고, 영어도 이제 비슷한데 사회 성적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5고요, 국수, 영사 평균 3.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B, 영어 B형이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A형이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윤리하고 한국사가 3등급, 6등급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을 보니까요. 개발 활동은 이제 RCY 반에서 활동했고요. 교내 경제 선도부원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대학의 전국 탐색 활동에 이제 참여했고, 경제특강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63시간인데요. 학교 봉사활동 시간은 상당히 좀 다른 학교보다 좀 적습니다. 대신 이제 개인 봉사활동 시간은 41시간으로 이 정도면 뭐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상 내역인데요. 영어 토론대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논술경시대에서도 장려상 받았고요. 그 경제 에세이대에서도 이제 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제학부, 2지망이 동덕여대 경제학부입니다. 네. 자, 금융업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이고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수는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역시 이제 경제 쪽이죠. 우리 학생이 이제 정리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은행원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쪽은 역시 이제 교과 성적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 가운데 역시 이제 사회교과, 영어교과, 수학교과 이 교과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성적 변화를 살펴보면은 수학하고 영어교과의 성적은요. 학기가 올라가면서 약간 하락하다가 이제 그 위치로 온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학기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해서 나중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폭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교과 성적 면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예. 네, 자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비교과 활동도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진로 활동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상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과 관련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요. 수능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던 내용들이 많지 그 교과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에서 경제 쪽과 관련된 동아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 수상 실적이 한 건이었다는 점에서 수상 경력도 이렇게 좀 중간 정도로 평가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게 평가는 했지만은 진로하고의 관련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점,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에서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독서 활동이 풍부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진로 쪽 연관된 독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학교 생활에 상당히 충실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학교 생활은 나름대로 이제 성실히 한 것 같은데요. 네. 또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무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을 좀 분석해 주시죠.
우리 학생이 이제 2개 대학의 전형을 희망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한양대 에리케 캠퍼스의 경제학부 일반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경우는 학생부 20에 적성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은 3점대니까요. 이제 지원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 최저입니다. 내신 성적에 비해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워낙 지금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 영역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양대 본인이 원하는 이 경제학부에 진학을 희망한다라면은 수능 성적 향상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적성 준비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다음은 동덕여대 경제학과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층 면접이 이제 중심이 되는 전형이 될 텐데, 내신 성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체제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면접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면은 앞으로 수능 성적에 주안점을 두셔서 이렇게 이제 성적을 올리는데 그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히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추천 가능한 대학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학생한테 지금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그 금융 쪽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쪽에는 은행 쪽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까? 그냥 은행에 정직 직원이 있어서 은행에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규직으로 어떤 일이든 했던 그 은행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학생의 그 생각을 알았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오늘 좋은 방향이 아마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먼저 제가 적성 전형을 추천을 할게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논술 전형 쪽으로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인서울 쪽에 그러나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성 쪽에 아마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적성 중에서도 수능 쪽에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쪽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앞으로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부분을 이렇게 충족시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적성을 준비를 하되, 수능 최저가 걸려있지 않은 대학 쪽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된다라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대학이 바로 이제 한성대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강남대학, 수원대학, 가천대학 같은 경우 다 이제 경제학과 쪽인데요. 내신 성적은 우리 학생이 충분히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들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적성에 전념을 다한다라면은 아마 이제 일정 정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 6개 전형 외에 전문대학을 제가 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경인여대인데요. 금융 서비스 학과입니다. 이 학과는요, 우리 학생도 이제 알아보면 될 텐데요. 이 학과는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거의 100% 금융업 쪽에 진출을 해서, 정기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은행 같은데 이제 창구직에서 이렇게 그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행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라면은 더 좋은 위치로도 갈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정말 실리를 생각한다라면은 미래의 그 직업을 꼭 갖고 싶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6개 전형 외에 경인여대 금융서비스학과에 꼭 좀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 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것이 목표인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전공 적성 검사 전형을 적극 공략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수능 성적이 향상된다는 전제하에 본인 희망 대학이기도 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일반 우수자 전형, 동덕여대 일반 심층 면접 전형을, 전공 적성 검사 전형으로는 한성대, 강남대, 수원대, 가천대학교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대1로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TBS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와 함께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30일과 4월 6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료니까요. 많이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2014 수시 성공 전략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진행을 할 테니까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